네, 타실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수익버스 승객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사실 저희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오전 대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증시도로 조금 얼어붙은 것 같죠? 사실 지금 정강 후약 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뉴욕 증시는 사실 강했잖아요. 사실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AI 종목들 중심으로 큰 시세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전일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나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한국과 미국 간의 지금 이제 관세 협상 아직 MOU 서명도 아직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화 가치의 어떤 급락과 원달러율의 어떤 상승을 만든 주된 요인이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락된다고 했을 때는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유인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1년 정도 다시 한번 추가 관세는 유예를 하기로 했고 히타류 수출 제한도 잠시 유예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히토류 생산과 결국 이제 탈중국화를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스카페스 재무장관 발표는 이번 주 안에 미국과 중국도 서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더욱더 지금 갈등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적용되면서 세론과 함께 국내 증시가 약간 차익 매물 출회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다시 한번 증폭되면서 코스닥 증시 중심으로 전체적인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 안에서도 관세만 좀 일단락된다고 했을 때는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는 떠났던 외국인들도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어떤 변동성은 당분간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특히 MOU 서명까지만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좀 정상화 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종목에 비중을 좀 채워서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에 집중하는 장세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선택과 집중하는 포트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수익버스 출발해 보기에 앞서서 기존 수익버스들 점검도 해봐야겠죠. 바로 어제 이 시간에 태워주셨던 강원에너지가 오늘 정말 빠르게 큰 폭으로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매수가 대비 한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이제 어제 오히려 2차전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는 진성준 의원이 다시 또 금투세를 재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이제 키 맞추기 일환으로도 결국 2차전지 섹터가 코스닥 하락을 좀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강원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2차전지 또 셀 기업들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 강원 에너지의 이제 설비 투자와 또 이제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한 9.5%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를 21,4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16,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9,400원까지 올라서 거의 사실 200원만 더 갔으면 목표가 터치할 뻔했습니다. 1차 목표가를 넘어서 2차 목표가까지 미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새롭게 탑승해볼 수익버스 2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목적지를 좀 멀리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달려가 볼 수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이고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네, 결국 시장이 좀 불안정한데 시장이 정상화 됐을 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섹터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마을 있고요, 로봇 마을 있고 바이오 마을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거장들 사이에서도 2차 전지 마을 오늘 첫 번째 마을로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빨간 버스는요. 바로 006400번 삼성 SDI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객분들 신규로 탑승할 수 있는 첫 번째 버스 006400의
삼성 SDI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스 이제 승강장에 승객분들 모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버스 빨간 버스인데도 많이 타네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빨간 버스의 또 대형주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고 사실 삼성 SDI야말로 실적보다는 2026년도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는 게 이번 실적 분기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정말 큰 폭의 어닝 믹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믹스도 아니고 사실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큰 폭의 시세가 들어왔다는 게 결국 ESS 쪽에서 매출 급부상으로 올해는 적자폭 축소, 내년에는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ESS가 결국 2차전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ESS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ESS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셀 기업들이 다시 한번 AI 인프라 구축의 또 핵심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SDI가 테슬라와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다시 재공시를 한다고 했고 사실 테슬라도 삼성 SDI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LG 엔솔과는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럼 삼성 SDI가 지금 결국에 ESS 공급에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스텔란티스와 지금 합작 공장 일부 라인에서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연간 10기가와트시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메가팩, 또 ESS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보급형 전기차 관련된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2026년도다 보니까 LG 엔솔 한 곳의 어떤 공급망 받기에는 공급망 차질에 빚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안책은 삼성 SDI고 최근에 또 테슬라가 한국에 이제 각형 배터리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고 삼성 SDI는 원통형과 각형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BMW와 폭스바겐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삼성 SDI를 채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특히나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간에 또 이제 첨단 산업 또 그리고 AI, 에너지 부분에 다각도로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삼성 SDI를 채택할 가능성이 저는 이번 달 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삼성 SDI가 EV를 실적 부진을 넘어서서 상승시키는 ESS의 매출 성장이 급부상하고 있고 2026년도의 매출액은 15.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급증,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9% 상승하면서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삼성 SDI는 충분한 악재가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에서도 거의 80%가 삼성 SDI가 따냈잖아요. 그래서 2차 지금 수주전도 11월 말에 뜨는데 결국에 이번에도 삼성 SDI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글로벌 최대 또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에도 삼성 SDI가 3반기에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026년도가 훨씬 기대되고 ESS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점에서 다피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ESS 배터리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삼성 SDI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조금 탄력이 약해졌는데 앞으로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정강 후약으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가 저로의 또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35만 7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5만 원 넘어서 35만 7천 원 선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면서 탑승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스도 이어서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이고요. 어떤 마을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AI 인프라 마을,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는데 AI 거품론이 불식되면서 우리가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AI 인프라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압기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케이블 마을, 그리고 세 번째는 냉각 시스템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 떠날 마을은 저전력 반도체 칩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인프라와 관련된 정거장들 사이에서도 저전력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80220 제주 반도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는 080220의 제주 반도체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스 정말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셨는데 이번 두 번째 버스도 많이 타주실지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네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고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어떤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AI 인프라 특히 메타가 최근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있었고 결국 데이터 센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사실 이제 냉각 시스템 그 전력을 낮추는데 한 40%의 전력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냉각 시스템뿐만 아니라 칩 자체가 결국 저전력이지만 고성능 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AI 거품론이 불식되면은 어차피 AI 인프라 쪽에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 수밖에 없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전문, 팹리스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저전력 메모리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성능 저전력 관련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글로벌 또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도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전력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차세대 냉각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칩 자체가 이제 저전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저전력 칩에 대한 설계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AI 또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 자체적인 AI 칩을 좀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은 고성능 저전력 칩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있는 기업이 제주반도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가장 핵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결국 AI 인프라 구축의 순환매 차원에서도 저전력 칩 관련 종목들, 특히 설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모멘텀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승객분들 꼭 탑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22,600원 라인대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폭은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22,6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반도체 22,600원까지 목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마쳤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사이드카 발동되고 급락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주축하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한 15%에서 짧게 수익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확실한 종목들의 좀 선택과 집중으로 폭발적인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와 전력 인프라, 변압기 종목들도 오늘 번갈아 가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이번 주의 시장 전략과 그리고 강력하게 주축해야 될 종목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벤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